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태호입니다. 유리천장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혹은 편견 등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그 가운데 조직 내에서 지위가 상승하는 데 걸림돌이 발생하는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여성 경제인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이자 미국에서 한인 여성 경제인 협회를 이끌고 계신 최태은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미주 여성 경제인 협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요. 이 미주 여성 경제인 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 한인 여성 경제인 연합회는 2007년에 한인 여성 경제인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이익을 대변하고자 창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많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네.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회장님처럼 네.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셀러리맨, 직장인분들도 같이 네.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미주 한인 여성 경제인 연합회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경영인 협회가 아니고요, 경제인 협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직장인을 비롯해서 소수상공인 아니면은 기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희 협회 회원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2007년도에 창립을 했으면 벌써 한 10년이 조금 넘어 12년째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12년 전에 이런 여성 경제인 협회가 미국에서 네. 결성됐다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지금 이제 초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네. 회원 수 아니면 회원 단체 수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많이 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년간 꾸준히 회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다랗게 확 증가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1월 달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번에 바꾼 것이 저희 한인 여성 경제인한테 국한되던 저희 이 회원 규정을 저희가 소수의 여성들한테 모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우리 한인 여성 경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 스팬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전체적으로 많은 소수인들이 많거든요, 미국에는. 네. 그래서 그 많은 소수 여성 경제인 연합회에 여성들이 다 경제인 연합회에 네. 다 참가를 함으로써 저희 회원 수가 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한인뿐만 아니라 네. 이제 소수의 여성분들에 맞습니다. 대해서까지 문호를 좀 네. 넓히신 건데요. 네.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네. 다문화 국가라고 하지만 네. 사실 아시아계 분들은 어쨌든 소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맞습니다. 어쨌든 힘을 모으고 네. 또 의견을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네.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향후에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회장님은 올해 1월 이제 취임을 하셨죠. 그래서 네. 앞으로 제가 알기로 임기가 2년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2년 동안 지금도 이제 문호를 낮추면서 조직을 키우고 계신데 협회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데 이거 책임이 좀 막중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무겁지 않으세요? 그래도 신납니다. 신명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협회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회장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좀 네. 살고 계셨고요. 이게 맞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셔서 사실 미국에서 나고 자라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원래 고향이나 네. 자고 나란 곳은 어딘가요? 저는 서울 출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대학까지 한국외국어대 서반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9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도미했습니다. 네.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네. 일을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맞습니다. 초반이니까 네. 사실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도 네.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요. 네. 뭐 민주화 시기로 인해서 좀 한국 사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좀 밝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학생 그 당시에 대학교 다녔던 분들은 사회체험도 많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진출의 폭이 좀 많지는 넓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미국 대사관이라는 곳을 네. 이렇게 취업을 하시고 또 일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접하게 되셨죠? 예, 미국 대사관은 이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는데요. 미국 대사관의 많은 공무원들을 제가 외대 통역협회 일을 좀 하면서 통역 관련 업무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코트라나 그 한국무역협회, 네네. 코엑스 그 삼성동에 있었죠. 네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통번역 일을 많이 하면서 미국 대사관 분들과 많이 특히 상무과 분들과 많이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제가 미국 대사관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회장님께서 네. 이제 미국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9년 동안 하시다가 네. 미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네. 좀 이게 이렇게 미국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특별히 제가 그 직장을 바꾼 건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도 바이스 프레지던트 엘고가 부통령, 그때 당시 네네. 민주당 부통령이었던 엘고 부통령과 그다음에 네. 클린턴 대통령한테 제가 사실은 표창장을 2번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받고 나서 포상의 의미로 제가 미국의 DC에 6개월씩 2번이나 네. 제가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가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뒤로도 또 미국의 본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 국무부에 네. 일할 그런 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네. 그냥 장소를 옮길 뿐인 거지 제가 직업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도 사실 이제 뭐 지방도 아니고 네. 해외로 네. 머나먼 땅으로 가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네.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대사관 그만두시고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셨다고요. 네. 네. 어떻게 왜 그러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공무성에서 근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무성에 근무해도 일단 직장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 집을 찾다가 보니까 이 부동산 굉장히 전망이 좋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있었던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여기서 말씀드린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라는 것은 뭐냐면 워싱턴, 그다음에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 그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부동산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직장 생활은 이제 그만. 아. 한번 뭔가 안트레프너라 그러죠. 미국말로 뭔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회사 설립해서 그 뒤로 뭐 공장 부지도 있고 쇼핑센터, 뭐 커머셜 상업 건물, 뭐 토지 땅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투자 업무 네. 2010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얘기 듣기로는 네. 뭐 이제 9년 동안 미국 대사관 뭐 당시 지금도 물론 대사관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선망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또 이제 미국에 가셔서 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네.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가서 근무할 네. 기회도 얻으셨고 네. 또 현재는 20여 년 가까이 이 부동산 네. 그 투자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협회장까지 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를 달려오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계 네. 특히나 여성 뭐 어려웠던 점 네. 그런 건 없었을까요? 예, 눈 뜨면 다 고통이었습니다. Every morning.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유리장벽 네. 그게 한국에서는 남녀 차별의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네. 남녀 차별에다가 인종 차별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는 게 없잖아요. 그 현지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뭐 성공까지는 안 하더라도 남들 사는 것만큼 인간답게 살려면 사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그 주류 사회에 못 속하는 그런 소수계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 전미부동산협회에 네. 제가 이사로 3번 연임해서 6년간 제가 재직했는데요. 그거는 그 선출직이에요. 아, 예. 그거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있는 네. 그 미국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리얼터들이 선출로 선거로 뽑아줘야 돼, 투표로 네. 뽑아줘야 하는데 그 전에는 그 미국 말로 오버의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백인 남자들이 다 이 사회를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못하게 방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번이나 낙마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2번이나 낙마하는데 한 6년 걸려서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다시 3번째 선거에 도전을 했고 네.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소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못하게 방해할 때는 내가 소수계의 민심을 잡아야겠다, 표심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소수계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소수계들로부터 제가 표를 많이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류 사이에 제가 어필한 것은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소수계의 다양한 필요를 내가 들어서 이걸 정책 반영에 하게 되면 우리가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협회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처음으로 소수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사직의 선출직으로 선출되어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회장님께서 유리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소수계, 특히 여성 두 가지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유리천장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관련 기사를 먼저 좀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49명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특히 40대 젊은 지점장과 역량이 있는 여성 관리자를 대거 등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할 여성 관리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팀장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53%입니다. 이거는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인데요.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한 여성 관리자 후보군이 조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은 최근 2년 동안 인사에서 여성 책임자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도 IBK 기업은행은 지점장 승진자 가운데 15명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이 역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지점장이나 책임자급 승진자도 전체 33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5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여성 임원이나 관리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임원 143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10명으로 7%에 그칩니다. IBK 기업은행이 은행권의 유리천장을 깨트릴 다수의 여성 임원 후보군을 육성할지 주목됩니다. 박스뉴스 이승용입니다. 네, 물론 이 부동산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국내 큰 기업에서 은행에서 대규모로 여성 관리인 임원들을 승진시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른 사실 이 뉴스거리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여성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 위로 단계가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유리천장이란 말 혹시 이제 회장님께서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유리천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디에 대기업이라던가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취직을 하려고 하면 군필자만 오는 취직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는 알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뒤로 미국 대사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일단 미국 대사관은 외교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몰랐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실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저로서는 사실은 남녀차별보다는 남자차별도 굉장히 심하지만요. 일단 미국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일단 육체적으로 힘도 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여성차별, 남녀차별보다는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피부를 겪은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사로 처음 재직하게 된 그때도 사실은 저한테 클래스를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클래스를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클래스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안 올까 봐 굉장히 걱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도 저 조그만 여자애가 아시아인이 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한 단위고요. 제가 부동산협회, 전미부동산협회 정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법안 중에 하나가 저희가 No Other Campaign이라는 걸 했어요. No Other Campaign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센서스라고 그러죠. 그 백인이 몇 퍼센트, 흑인이 몇 퍼센트, 히스패닉이 몇 퍼센트, 아시안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인구 분포 이런 걸 조사하는 그런 센서스를 미국은 매년 5년마다 시행을 해서 그 숫자에 비례해서 모든 국가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 그 센서스에 아시아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이 아니고 no other라고 해서 기타 인종에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2000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지금 2019년인데 네. 4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기타 인종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책적인 입안을 반영했을 때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타 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정한 법안 중에 하나가 우리는 other가 아니다. 우리는 기타 인종이 아니고 우리는 에이션이다. 그래서 그 정책이 4년 전에 상원, 하원 다 통과돼서 이제는 그 센서스 그 인구 조사 나올 때마다 아시안이 또 하나의 그 캐러거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적으로 저희가 모든 버짓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고 우리도 세금 내고 사는데 네. 혜택을 받아야죠. 네. 그렇죠? 네. 요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그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네. 최저임금을 조금 차별화했나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좀 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이제 그 여성경제인협회 그리고 또 이제 회장님 개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네. 했다면 좀 그 미국 부동산 시장 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전문 분야시니까 네. 말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 이제 네.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안 좋다. 네. 뭐 계속되는 정부가 이제 집값을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문제긴 하지만 이걸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위축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일단 정부가 그 집값을 잡겠다라며 시장을 통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20년 이상 네네. 미국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국의 방침이라던가 정부의 규제라던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미국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그 시장 경제 논리 원칙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미국 경기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난 수요일 날 그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연방 그 기준 금리를 0.25% 하락했는데 그것도 지금 미국 경기가 하락세라던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가여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미 이자율이 낮아서 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지만 그러한 부동산 경기를 더더욱 진작시켜서 미국 경제를 더 한번 끌어올리려는 그런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뭐 유념하셔야 될 거는 미국은 FBI나 또는 그 IRS가 미국 국세청이죠. 네. 그리고 연방수사국 요 두 기관이 네. 혹시 부동산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조직 범죄나 네. 돈 세탁을 할까 그런 거 정도는 굉장히 유념해서 네. 보고 있지만 그 외에 개인의 투자, 부동산 특히 부동산에 관한 투자는 전혀 규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그 부동산 투자뿐이 아니라 상속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더욱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네. 아, 네. 그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좀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그 금리를 낮추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네. 사활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해외 투자, 네.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미주 여성 경제인 협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 네. 미국에 네. 어떤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한국 분들, 네. 좀 투자자분들 관심 높아지는 분위기일까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의 국내 사정은 잘 몰랐고요. 네. 지금도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지금 부동산 업계에 몸담은 지는 21년째이고, 제가 회사를 설립한 건 2010년인데요. 201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국에서 오는 투자에 관계된 문의는 한 10배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에 네네. 거래도 그렇게 성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은 비단 한국 분들뿐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한 나라들, 왜냐하면 또 그 달러 환율 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환차라는 게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혹시 뭐가 잘못될 거를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외국의 투자 자본가들은 항상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그 근교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온 게 전통적으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부동산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서프라임 그 사태가 났을 때 마침 그때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사실은 규제와 관련돼서 약간 타이트한 법안을 많이 상정하셔갖고 그거를 사실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complian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 법대로 잘 따르나 하는 걸 준법 하고 있나 그거를 보는 그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은행에서 사실은 소비자한테 다 떠넘겼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비용이 훨씬 더 증가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서부터는 그 규제를 완전히 다 풀어버리셨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세제 개혁의 내용을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호의적인,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물론 세제 혜택 받으시는데요. 집 2채 이상 가지시고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받으십니다. 또 보면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네. 반대인 그러네요. 듯한, 네. 저는 글쎄 반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한국에서는 네.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과중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것들 규제들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모습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대응하는 모습들. 네, 이거 뭐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사실 이제 한국 같은 데도 부동산 하면 네. 핫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울, 뭐 강남 대표적인데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미국도 강남 8학권 있습니다. 네. 저희가요, 미국 말로 간단한 말이지만, location이라고 그래요. 네. Real estate is all about location.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무조건 위치가 최고, 위치 선정이 최고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도 강남 8학권이 있어요. 네. 특히 저희가 사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이 지역, 워싱턴 지역 근교는 특히 학권이 굉장히 좋아요. 학권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고학력 인재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학력 인재들이 괜히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굴지의 대기업들 또는 또 엠버시라던가 또 정치 1번지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에 고임금을 받는 직장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곳이 워싱턴 메트로 에리아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0년간 평균 7% 정도가 오른 걸로 저희 전비부동산협회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특히 작년에 아마존 제2본사가 크리스탈시티, 그러니까 알링턴 카운티인데 그거는 바로 DC 강 건너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한강 바로 강 건너 강남에 네. 들어온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 제2본사가 저희 그 버지니아 쪽에 들어오면서 그 본사가 들어오는 그 근교에 집값이 1년 사이에 작년 6월, 올해 6월 대비 47%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전반적으로 집이 모자라요.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잖아요. 사실 경제학 101, 경제학 기본 원리인데,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고서도 부모님 베이스먼에 지하에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어요. 집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따지면 전반적으로도 집 투자하는 건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런데다가 또 위치를 잘 선정하시면 네. 절대 실패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혹시나 네. 뭐 해외 부동산 투자 네. 뭐 얘기 들으시면 그런 게 있구나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미국 부동산 투자 아니면 해외 부동산 투자 근데 주의할 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투자라는 개념이 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내 투자 금액을요. 그러니까 확실히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자한 만큼 적어도 기본은 돼야 되고 그거보다 더 오르려면 부동산에 관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일 좋은 게 위치 선정인데요. 네. 그 위치 선정을 하실 때 한국과는 조금 달리 미국은 부동산 중개인 업자, 우리가 리얼터라고 그러는데요. 리얼터라 그래요. 리얼터는 저희가 그냥 보통 에이전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요. 저처럼 부동산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들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 강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리얼터 부동산 협회 회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일단은 그분들 그 전문가의 네. 조언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국과는 어쩐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미국은 은행을 융자하시는 분, 랜더라고 그러죠. 은행 융자하시는 분, 그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 리얼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법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 회사 어턴이랑 이 손님이랑 그 클라이언트랑 그 투자하시는 투자자랑 이 네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쭉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선정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그분들이랑 잘 일하시면서 데이터 잘 보시고, 예, 그리고 잘 연구하셔서 네. 예, 좋은 위치 설정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내가 투자라는 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뭔가.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부동산 투자 제일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하나는 유학생, 하나는 이민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달 다달이 렌트를 월세, 왜냐하면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기 네. 때문에 월세를 내고 사느니 사실은 한 4년 5년 대학을 다닌다고 쳐도, 아니면 그 전에 좀 조기 유학을 가서 한 10년쯤 유학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월세 내용은 다 월세 낸 비용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집을 사면 그게 집값을 갚아 나가면서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민 가셨으면 또 터전을 잡으시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시는데, 이왕이면 잘 투자를 하셔서 집값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그게 바탕이 돼서 사실 그 집값에서 조금 오른 차익 부분을 빼내서 사업을 더 크게 벌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투자의 목적이 뭔지 그거를 네. 먼저 결정을 하시고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한국 여성 경제인으로서 네. 다양한 활동 부탁드려 또 위상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통계를 살펴볼 때 재미 동포수는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그 750만 명의 그 재외 국민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뭐 편치 않은 말이긴 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많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선진국이건 궤도국이건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상황이 못한 나라건 어쨌든
내 집을 떠나서 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제외 국민 여러분, 네,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